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작 구내식당 할머니에게 욕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 날 CEO가 잘렸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개밥이 더 낫겠다. 이 말 한마디가 몰고 온 회사의 격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과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5시, 회사 구내식당에 불이 켜집니다. 조리복을 단정히 입은 한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네요.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척척 움직이는 손길로 수저와 젓가락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한명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시려나? 조리실장 조미정이 앞치마를 매며 물었습니다. 한명자는 미소만 지었어요. 어제보다는 적게 올 것 같아요. 어제가 월말 보고서 제출 날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밥량은 넉넉히 준비해 둘게요. 야근하는 애들 배고플 테니.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조미정은 한명자의 따뜻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지,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국물을 더 많이 준비하는지도 말이죠. 7시 30분 조식을 위해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자는 묵묵히 밥을 푸고 국을 떠주며 때때로 반찬을 더 권하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쁜 아침 고개도 들지 않고 식판을 받아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저 밥 퍼주는 할머니로만 여기는 듯 했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정우찬의 목소리에 한명자의 주름진 눈가가 살짝 펴졌어요. 31살의 정우찬은 입사 3년차 대리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건네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죠. 오늘은 된장국 맛이 일품이네요. 한명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된장을 조금 더 우려냈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정우찬은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향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몇몇 상무들이 분주하게 아침을 먹으며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명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죠. 그저 당연히 있는 존재, 공기처럼 인식되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언제나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간이니까요. 한명자는 쉴 새 없이 밥을 퍼담았습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가끔 직원들 사이에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CEO가 무리하게 확장한 다음부터 계속 적자인데. 차유진 과장이랑 CEO가 또 같이 해외 출장 간대. 다들 알잖아. 그거 출장이 아니라. 귓가를 스치는 대화들을 들으며 한명자는 그저 묵묵히 밥을 퍼주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사실 한명자의 눈과 귀는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때때로 누군가 국을 더 달라고 하면 기꺼이 국자를 들었고, 누군가 반찬을 조금만 달라고 하면 정성껏 덜어주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회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작은 물방울 같았습니다. 사라져도 금방 잊힐 존재, 그냥 밥 퍼주는 할머니 정도로만 기억될 존재였죠. 그날도 저녁 시간이 되자 한명자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국물은 더 오래 데워두었고 김치와 깍두기 같은 반찬도 넉넉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생활한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한명자는 문득 작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는 83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총명함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죠. 이제 곧 한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한명자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언제 왔다 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식당 안은 어스름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한명자는 혼자 배식대에 서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국통을 들어 올리려는 그녀의 얼굴에 잠시 피로한 기색이 스쳤어요. 83살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기저기 흩어져 앉은 야근 직원들이 피곤한 얼굴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이 시간엔 조미정도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한명자 혼자서 남은 직원들의 저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똥-똥.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식당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식사하던 직원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차유진 과장이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42살의 차유진은 뛰어난 미모와 함께 회사 CEO인 이태정의 내연녀라는 소문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인물이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줄 서 있던 직원들이 슬그머니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차유진의 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밖에 나는 순간 회사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녀는 당당하게 배식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반찬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명자는 조금 움츠러드는 듯한 표정으로 차유진을 맞이했습니다. 늦게 오셔서 반찬이 많이 없어요. 미안해요. 한명자의 작은 목소리가 배식대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명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푸고 국을 떠주었어요. 차유진은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났어요. 이게 반찬이야? 개밥이 더 낫겠다. 차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야근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한명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한명자가 국자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차유진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특유의 교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맨날 미안하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저런 늙은이만 보면 짜증나. 차유진의 눈에는 한명자가 그저 늙고 무능한 하찮은 존재로 보였어요. 그녀에게 한명자는 인격체가 아닌
그저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차유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식판을 그대로 한명자의 가슴에 집어던진 것입니다. 쨍그랑.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한명자의 생활한복을 적셨습니다. 밥알과 반찬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시선이 그 광경에 고정되었습니다. 한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충격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죠. 이 나이에 일은 왜 해? 집에나 있지. 방해만 돼. 차유진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식당 한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우찬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차유진도 놀란 듯 정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누구도 그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뭐라고? 차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정우찬을 향해 몇 걸음 다가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유진은 정우찬의 이름표를 유심히 살폈어요. 정의감에 불타고 자빠졌네. 너 누구야? 정우찬?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내 앞에서 조용히 하라는 경고였죠. 직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정우찬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건 회사 규정에 어긋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우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해롭지 않은 곤충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규정? 그래,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잊었네. 난 바빠. 회의 준비해야 해. 차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이내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졌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명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반찬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꺼내 국물을 닦던 그 모습이 정우찬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우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명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참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밥은 안 쉬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정우찬은 더 열심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도왔어요. 누군가는 수건을 가져왔고 또 다른 사람은 쓰레기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모여 흩어진 식판과 국물을 치웠어요. 한명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찾으려 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실 분들 있으면 새로 차려드릴게요. 한명자의 생활한복은 여전히 국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다시 배식대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과 국을 떠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한명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그녀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정우찬은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한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 밥 퍼주는 할머니가 단순한 구내식당 직원이 아닌 존엄성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모욕 이상의 무언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을 나서는 정우찬의 귓가에 차유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정우찬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밤 11시 회사는 대부분 어둠에 잠겼습니다. 거대한 오피스 건물의 창문들 중 일부만이 야근하는 직원들의 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구내식당은 이미 정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명자는 빈 휴게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생활한복이 그날의 모욕을 상기시켰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명자는 잠시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회사와 가정의 불빛들.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한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는 안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구내식당의 소심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단함과 결의가 묻어났어요. 한명자는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먼 버튼식 피처폰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었어요. 띠리리링.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비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명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주름진 입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죠. 김 비서님,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급격히 공손해졌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한명자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자세에서 더 이상 구내식당 할머니의 소심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셨죠? 내일 우리 아들들 좀 불러줘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 했습니다. 네. 모두 다 부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래요. 이태정이랑 이태민이 둘 다. 그리고 사회이사들도요. 10시에 이사회실에서 만나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이태민 이사님은 현재 미국에 계신데 한명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타면 올 수 있죠. 김 비서도 20년 넘게 이 회사에 있었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한명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제 일이라니요?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한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비서, 당신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죠? 내가 왜 구내식당에 있었는지도요? 네, 사모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왜 지금 전화했는지도 알겠네요. 김 비서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어요. 네, 사모님. 당장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고 한명자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는 피로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끝장을 보겠다는 듯한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빌딩 숲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한명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결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휴게실에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20년의 기억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 이승호와 함께 이 회사를 설립하던 날, 첫 사무실에 출근하며 느꼈던 희망과 설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아들 이태정이 회사를 맡게 되었을 때의 기대와 우려. 그날 이후 한명자는 스스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내식당 직원으로 신분을 바꿔 매일 회사에 출근했어요. 아무도 그녀가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현 CEO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수년 동안 한명자는 자신이 세운 회사를 식당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과 대화, 회사의 분위기 변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왔어요. 그리고 서서히 회사가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죠. 처음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냉혹한 경쟁과 권력 다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들 이태정은 점점 더 욕심에 눈이 멀어갔고 회사는 점점 더 병들어갔어요. 한명자는 회사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조심해서 가세요. 한명자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내일 봐요. 회사를 떠나는 한명자의 뒷모습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의 전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8시부터 이사회실 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급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사회이사 이경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경실은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그녀의 이런 모습은 더욱 이례적이었죠. 이경실 이사님, 긴급회의가 무슨 일이에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경실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오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네요. 그녀의 애매한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CEO가 교체된다더라.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을 거래. 회사가 매각될지도 모른대.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정우차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한명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미정이 혼자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정우찬이 식판을 들며 물었습니다. 조미정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정우찬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차유진의 모욕적인 행동이 한명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게 분명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출근을 포기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젯밤 한명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걱정되네요. 조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제처럼 심한 적은 없었죠. 정우차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직원들 중에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특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미소로 넘기셨어요. 밥 퍼주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야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정우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의 체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정우차는 복도 끝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한 여성이 이사회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순간 정우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린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분명 한명자 할머니. 정우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생활한복을 입고 밥을 푸르던 그 할머니가 지금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이사회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치 그곳이 너무나 익숙한 듯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말이죠. 호기심에 정우차는 한명자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밟았어요. 한명자는 회사 창립자들의 사진이 걸린 복도를 지나 이사회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차는 문득 그 복도의 명판에 시선이 멈췄어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명판이었습니다. 창립자 이승호 회장.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공동 창립자 한명자. 정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이 명판을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많은 직원들이 이 명판을 그냥 스쳐 지나갔죠. 창립자 이승호 회장의 이름만 보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한명자의 이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분이 정우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명자가 단순한 구내식당 직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였다면, 그리고 만약 그녀가 현 CEO 이태정과 관련이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이사회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김 비서님, 정우찬이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걸음을 멈췄어요. 아, 정 대리. 무슨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바쁜데. 저기, 혹시 한명자 할머니, 아니, 한명자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방금 그분이 이사회실로 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명판에서 이름을 발견했고요. 김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곧 드러날 테니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네요. 한명자 여사님은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현 CEO 이태정 사장의 어머니세요. 그리고 수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면서 회사를 지켜보셨어요. 정우찬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구내식당에서? 그건 그분만이 아시는 이유겠죠. 하지만 오늘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김 비서는 서둘러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정우찬은 자리로 돌아가려다 잠시 망설였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는 용기를 내어 이사회실 근처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비어 있었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사회실과 맞닿아 있었어요. 정우차는 자신이 엿듣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호기심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사회실에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린 것은 놀란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여기 왜? 정우차는 그 목소리가 CEO 이태정의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한명자였어요. 하지만 구내식당에서 들리던 소심한 목소리가 아닌 단호하고 위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태정, 너무 놀라지 마. 난 언제나 여기 있었어. CEO 이태정의 당황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갑작스럽지 않아. 내가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넌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지? 정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명자가 CEO 이태정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회사의 공동 창립자라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한명자가 그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했는지, 왜 그녀가 모든 모욕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왜 어젯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정우차는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시간이 회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사무실로 돌아온 정우차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매일 아침 온화한 미소로 밥을 퍼주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 CEO의 어머니였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한명자는 수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했을까?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 그리고 지금 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차유진의 어제 행동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년 동안 참아온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순간이었던 거죠. 정우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회사 전체가 뒤흔들릴 폭풍의 서막이 올랐어요. 이사회실 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둥근 테이블에는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자리에 한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푸르던 할머니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사회이사 이경실이 자리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CEO 이태정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이태정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사회에 나타난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김 비서가 회의 자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료 맨 앞장에는 두꺼운 글씨로 긴급 안건 CEO 이태정 이사 해임 안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정식으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실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CEO 이태정 이사의 해임에 관한 건입니다. 발의자는 한명자 이사님이십니다. 모든 시선이 한명자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구내식당의 소심한 할머니가 아닌 위험 있는 창업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태정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한명자는 침착하게 이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CEO가 된 지 10여 년이 됐구나. 그동안 내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봤어. 이태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매출은 5배 늘었고, 이 회사 아버지와 내가 세웠지. 한 명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근데 넌 욕심으로 다 망가뜨렸더라.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명자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본 건 직원들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 한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는 실적만 쫓아 직원들을 기계처럼 대했지. 우리가 처음 이 회사를 세울 때의 가치는 어디 갔니? 한 명자의 말에 이사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있었던 임원들은 회사의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김 비서가 다른 자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였어요. 수치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순이익은 3년째 감소하고 있어. 한 명자가 자료를 가리켰어요.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 재정이 위험해졌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희생됐지. 한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83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했어요. 1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난 자진해서 물러났어. 내가 자유롭게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한 명자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내가 구내식당에서 봤던 건 점점 병들어가는 회사였어.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사들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어요. 이경실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명자 이사님은 구내식당 직원으로 신분을 숨기면서 수년 동안 회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유진 과장의 행동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죠? 한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른다고. 차유진이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식판을 나에게 던지며 개밥이라고 모욕했어. 그리고 늙은이는 집에나 있으라고 했지. 이사회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많은 이사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이태정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진 씨의 개인적인 행동이지 저와는. 한 명자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내가 밥을 퍼주는 손길을 무시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런 취급을 받는 회사라면 그건 우리가 세운 회사가 아니야. 한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회사는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내 아버지와 내가 꿈꿨던 것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공간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탐욕의 공간이 되어버렸구나. 이태정은 점점 초조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중요하고. 실적? 내 실적이 어디 있니? 한 명자가 자료를 가리켰어요. 3년 연속 적자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위험해지고 있어.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고. 이경실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으나 이태정 CEO는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또한 차유진 과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정이 발끈했어요. 유진 씨는 실적 최고의 영업과장입니다. 잘못이 있다 해도 그래, 내 여자니까 봐주는 거지. 한 명자의 말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모든 직원이 함께 일구는 곳이야.
한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태정아, 난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어. 내가 CEO가 되는 것도 지켜봤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내가 회사를 어떻게 이끄는지도 지켜봤지.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야.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한 명씩 투표용지에 찬반을 표시했어요. 한명자는 마지막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곧 단호하게 표시를 했어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8표, 반대 2표로 이태정의 이사 해임안이 가결되었어요. 이태정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내가. 한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절차는 적법해. 난 20년간 지분을 한 번도 팔지 않았어. 그리고 이사회의 과반수가 너의 해임에 동의했어. 이태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되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다니. 한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 말에 이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그 뒤를 김 비서가 따랐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한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경실이 말했어요. 차유진 과장의 품위 손상 건입니다. 한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주세요. 직원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날 오후 차유진은 굳은 얼굴로 회사를 떠났어요.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품위 손상 및 동료 직원 모욕 행위에 대한 중징계였죠.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침에는 CEO였던 이태정이 오후에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권력을 휘두르던 차유진도 떠났어요.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묵묵히 밥을 푸르던 할머니가 사실은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정우차는 그날의 소식을 믿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매일 인사하던 그 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그는 한명자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이 회사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살 무렵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단단한 체격과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이태민 이사님 아닌가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지냈던 CEO 이태정의 동생이잖아요. 형제간 불화로 회사를 떠났다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태민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듯 곧장 이사회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한명자가 김 비서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태민아. 이태민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이태민은 형 이태정과 회사 경영 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빚다가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일구고 있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한명자가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이태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다만
그 생활한복 대신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한명자도 살짝 웃었어요. 20년 만에 입는 정장이니 나도 어색해.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지. 김 비서가 커피를 내왔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명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이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비행기 안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형이 회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더군요. 이태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무제표, 직원 만족도 조사, 이직률 통계, 모든 수치가 회사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이태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회사를 망가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한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회사는 평생 우리 가족의 피와 땀으로 일군 곳이야. 내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내 형은 한명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수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하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태민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군요. 한명자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내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세웠어. 그저 주식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정신을 지키는 수호자였지. 그런데 직원들이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어. 한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직접 모욕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었으니까. 이태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한명자와 이태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해야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지. 이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일은 인사 개편입니다. 능력 있고 인간미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민은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찬이었어요. 그는 어제 있었던 구내식당 사건의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정우찬은 한명자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한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불러도 돼요. 정우찬 씨. 네. 할머니. 정우찬이 더듬거렸어요. 아니, 명예이사님. 한명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우찬 대리야. 어제 나를 도와준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지. 이태민은 정우찬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텐데 당신은 달랐군요. 정우찬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아니요,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태민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정우찬 씨 같은 직원이 더 많아져야 회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명자와 이태민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찬 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용기 있고 정직한 사람. 이태민이 제안했습니다. 정우찬 씨, 제 비서실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사를 바로 세우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우찬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대리에서 비서실장으로의 파격 승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경험보다 중요한 건 가치관입니다. 이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찬 씨는 어제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했습니다. 나머지는 함께 배워나가면 됩니다. 정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한명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우찬 씨. 이 회사를 다시 세우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 오후 이사회에서는 이태민의 CEO 선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한명자는 명예이사직을 수락했고 정우찬은 비서실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어요. 회사 곳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밥 퍼주던 할머니가 사실은 창업자였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한명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태민은 취임 첫날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퍼주며 수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보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태민의 리더십 아래 회사 전반에 걸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소통 시스템의 개선이었어요. 어떤 직급이든 직접 CEO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이태민의 첫 번째 지시였죠. 정우찬은 비서실장으로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어요. 열린 대화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되었고 익명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도 점차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CEO가 직접 답장을 준다니 신기해요. 한 신입사원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정우찬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태민 사장님은 모든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십니다. 밤늦게까지 답장을 쓰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실제로 이태민은 주 2회 열린 점심이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며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 심지어 청소 담당자와 경비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구내식당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고 메뉴 다양성과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조미정은 구내식당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식당 입구에 감정 건의함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조미정의 문구였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기분과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심해요. 체력이 떨어져요. 기분이 울적해요. 조미정은 그런 메모를 보고 그날의 메뉴를 조정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체력이 떨어진 직원에게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직원 복지도 강화되었습니다.
야근 문화가 개선되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성과보다 과정과 노력을 평가하는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직원 교육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의 날이 지정되어 오후 3시면 모든 직원이 퇴근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태민이 먼저 휴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EO가 휴가를 쓰면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겠죠?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어느 날 이태민은 정우찬과 함께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라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전과 다른 점은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식당 안에 가득했어요. 이태민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CEO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에 많은 직원들이 놀라워했어요. CEO가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니 신기해요.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이태민은 식당 벽면에 새롭게 걸린 문구를 가리켰어요. 밥은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회사도 그래야 합니다. 정우찬은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명자 어머님의 말씀이죠? 이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밥은 몸과 마음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하셨어. 회사도 마찬가지야. 직원들의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채워줘야 해. 구내식당의 변화는 회사 전체 분위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협업과 소통이 활발해졌어요. 이태민은 정기적으로 각 부서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실수를 용인하는 문화의 정착이었어요. 이태민은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강조했고 과감한 도전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침체되었던 기업 혁신이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도 꾸중듣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받는 느낌이죠. 연구개발팀의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태민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창의의 시간으로 지정했어요.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탄생했어요. 사내 분위기가 달라지자 회사의 실적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되살아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회사의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무엇보다 이직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떠나려던 인재들이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명자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내식당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종종 회사를 방문했어요.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명자는 그럴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한명자가 다시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당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생활한복이 아닌 편안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자 식당 안의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식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명예이사님. 한 신입사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한 달 된 박지원이에요. 이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한명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 이야기? 네. 밥 퍼주던 할머니가 회사를 구한 이야기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요. 한명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회사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회사의 가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미정은 한명자를 주방으로 초대했어요. 보세요, 할머니. 우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주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신 설비가 들어왔고 공간도 더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한명자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조미정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였을 거예요. 한명자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변화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거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그날 밤 한명자는 이태민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가 잘하고 있어, 태민아. 한명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태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지켜오신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명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태민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한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나는 편히 쉬어도 될 것 같구나. 회사가 좋은 손에 맡겨졌으니. 이태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나는 행복해. 20년 동안 내가 밥그릇을 통해 지켜본 이 회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어요. 한명자가 20년 동안 지켜온 그 가치 말이죠.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한 여인의 결단이 수천 명의 직원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직원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침 8시 구내식당에는 여전히 조식을 찾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조미정이 따뜻한 국밥을 떠주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젊은 조리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벽면에는 직원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감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정우찬이 식판을 받으며 웃었어요. 이제 그는 비서실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사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위치였죠. 정우찬의 식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조미정이 윙크했어요. 힘내세요. 정우찬은 고마움을 표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회사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정우찬은 이 행사의 총괄 책임자였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기꺼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그의 애정과 헌신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우찬의 시선이
구내식당 한쪽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한명자 명예이사 식당에서 회사를 지킨 사람. 석 달 전 한명자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살을 앞둔 나이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회사와 직원들을 걱정했어요. 임종 직전 그녀는 이태민과 정우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밥 잘 챙겨 먹는 회사로 만들어줘. 그 말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는 회사를 만들라는 의미였죠. 한명자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전현직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평소 말없이 밥만 푸르던 할머니가 사실은 회사의 수호신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조미정은 20년 동안의 동료를 잃은 슬픔에 오랫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놀랍게도 국내 유수의 기업 CEO들과 경영자들도 참석했어요. 한명자의 이야기가 경영계에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밥 퍼주는 할머니의 리더십은 많은 기업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우찬은 한명자의 사진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계셨다면 오늘 행사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는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나 내면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긴 그 미소를 말이죠. 오전 10시 대강당에서는 창립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태민 CEO의 기념사가 이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묵묵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20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밥을 푸르며 회사의 심장박동을 지켜보셨습니다. 직원들의 웃음이 사라질 때, 정의가 무너질 때, 우리 회사의 가치가 흔들릴 때, 그때 어머니는 용기 있게 나서셨습니다. 이태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사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태민은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했어요. 커다란 천이 내려오며 새로운 회사 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회사.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명자 창업자의 유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특별히 마련된 기념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한명자가 가장 좋아했던 된장국과 갓 지은 흰 쌀밥이었어요. 모든 테이블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회사도 그래야 합니다. 정우찬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옆자리에는 이태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우찬이 말했습니다. 이태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가 만드는 변화 속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마치 한명자의 맑은 영혼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우찬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거의 비어있는 식당에서 그는 한명자가 항상 서 있던 배식대 자리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식당의 풍경은 어떨까 궁금했던 거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보는 시야는 식당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어느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는지,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 보이는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명자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이제 알겠네요. 할머니가 왜 이 자리를 선택하셨는지. 정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조미정이 다가왔어요. 정우찬 씨,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해요. 할머니는 여기서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억하셨죠. 누가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누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정우찬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을 보고 기억하고 돌보는 것.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한 명자의 이야기는 리더십의 전설로 남았어요. 밥 퍼주던 할머니가 회사를 구한 이야기는 경영학 수업에서도 다뤄지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임원들을 주기적으로 현장 체험을 보내기 시작했고 한명자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리더십 훈련도 생겨났죠. 그러나 정작 한명자 자신은 그런 명성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2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에 목소리를 높인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명자는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밥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이 회사를 방문했어요. 면접을 보러 온 그는 긴장한 마음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서자 조미정이 밥을 떠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많이 긴장했죠? 괜찮아요. 깊게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밥 한 끼가 용기를 줄 테니까요. 청년은 놀랐지만 고맙게 식사를 받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하던 중 그는 벽에 걸린 한명자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나누는 밥그릇에 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가치를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따뜻한 국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한명자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상징이 된 것처럼 회사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명자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한 이야기. 밥 한 그릇의 힘,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